한때 정승을 꿈꾸던 사대부 도령이 개밥그릇에 쉰 밥을 탐내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사흘이었습니다. 이 참판댁은 대대로 충절을 지킨 명문가였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늘 말했습니다. 이희는 장차 큰 인물이 될 아이라고. 18배 이희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고 붓을 들면 세상이 열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어느 새벽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포졸들이 대문을 부수며 집 안으로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역적, 이 참판을 당장 포박하라. 그 한마디에 집안에 운명이 뒤집혔습니다. 아버지는 마당에서 무릎 꿇려졌습니다. 어머니는 머리채가 잡힌 채 끌려 나왔습니다. 집안에는 비명이 가득했습니다. 이희는 맨발로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아버님, 그러나 돌아온 것은 곤장한 데였습니다. 등에 불이 붙은 듯한 고통이 번졌습니다. 그는 마루 끝으로 거칠게 내던져졌습니다. 마당에는 낯선 서찰과 장부들이 멍무의 증거라며 던져졌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 한마디는 포졸들의 분노를 더 키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치라는 뜻이었습니다. 살아남으라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 이희의 등을 밀었습니다. 도령님, 사십시오. 그 말 하나만 남긴 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이희는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남는 일은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첫째 날 그는 아버지와 알던 집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집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한 집에서는 문틈으로 쪽지 하나만 내밀었습니다. 지금은 모르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둘째 집도 같았습니다. 셋째 집에서는 개를 풀어 쫓았습니다. 어제까지 도령이던 자가 하루아침에 역적의 자식이 되자 세상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이휘는 처마 밑에서 웅크리고 잠들었습니다. 등은 욱신거렸고 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가족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둘째 날에는 곤주림이 더 깊어졌습니다. 국밥집 뒤에서 밥 냄새가 나면 발걸음이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욕설뿐이었습니다. 역적놈 새끼가 썩 꺼져라. 흙탕물이 튀어 디단 바지에 묻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힐끗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자가 이 참판댁 도령이라더니 정말 몰락했구먼 하고 말입니다. 셋째 날 새벽 그는 거의 짐승처럼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배고픔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때 쉰 밥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주막 뒤편 사발 하나에 상한 밥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마른 들개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희는 한참 동안 그 사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개도 달려들었습니다. 사람과 개가 같은 밥그릇을 노려보게 된 것입니다. 사발이 기울며 쉰 밥이 흙탕물에 떨어졌습니다. 이희는 무릎을 꿇고 그 밥을 움켜쥐었습니다. 개는 이빨을 드러냈고 그는 팔로 밀치며 밥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비는 얼굴을 때리고 긁은 무릎에 묻었습니다. 한때 비단옷을 입던 사대부 도령이
이제는 들개와 쉰 밥을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밥을 입에 넣으려다 문득 멈췄습니다. 웅덩이 물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기 때문입니다. 젖은 머리칼과 퀭한 눈이 보였습니다. 진흙투성이 옷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도령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쥔 밥이 툭 떨어졌습니다. 개가 그것을 물고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이희는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대로 흙탕물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죽자.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자. 그 순간 머리 위에 빗줄기가 갑자기 멎었습니다. 이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색 새벽 속에서 빨간 우산 하나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여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죽을 생각이었습니까? 기생의 피눈물로 세운 선비에게. 빨간 우산 아래에서 이희의 목숨은 겨우 이어졌습니다. 이희는 월향의 작은 집에서 몸을 추스르게 되었습니다. 집은 초라했지만 방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희는 열병에 시달리며 거의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굶주림과 상처가 한꺼번에 몰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희가 눈을 뜰 때마다 월향은 늘 곁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죽을 데워 주었고 때로는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며칠 뒤 이희는 겨우 몸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월향의 손을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손은 결코 고운 손이 아니었습니다. 바느질로 생긴 굳은 살이 손가락마다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거칠었고 작은 상처들도 많았습니다. 이희는 조용히 월향에게 물었습니다. 이 손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월향은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먹여 살리려면 손이 고와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이희의 마음에는 깊이 남았습니다. 어느 날 밤 이희는 월향이 밖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화려한 등불이 켜진 기방 골목이었습니다. 월향은 그곳에서 사람들 앞에 앉아 웃음을 팔고 있었습니다. 이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을 먹여 살리는 돈의 출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월향은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장을 지운 얼굴에는 피곤함이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작은 등불이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이희가 책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월향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령님은 글을 읽을 줄 아시지요? 이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조금은 읽을 수 있습니다. 월향은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공부를 하십시오. 이희는 놀란 눈으로 월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공부를 합니까? 월향은 흔들림 없이 다시 말했습니다. 억울하다면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무너진 가문을 다시 세우려면 길은 하나뿐입니다. 과거 시험입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매우 단단했습니다. 이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월향은 작은 보자기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붓과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희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월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이희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월향이 어머니의 유품이던 인비녀를 팔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월향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비녀는 머리를 꾸미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붓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무겁게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희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밤에는 글을 썼습니다. 우월향은 늘 등불을 지켜 주었습니다. 기방에서 돌아온 뒤에도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밤이 깊어도 바느질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월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희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우월향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보고도 모른 척하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 이후 이희는 더욱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밤이 깊어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공부를 하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월향은 그를 부축해 눕혔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었습니다. 붉은 피가 손끝에 맺혔습니다. 우월향은 그 피로 종이에 글자를 썼습니다. 종이 위에는 두 글자가 남았습니다. 의리였습니다. 이희는 숨을 멈춘 채 그 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우월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아서 당신의 가문을 증명하십시오. 살아서 당신의 이름을 되찾으십시오. 그날 이후 이희는 단 한 번도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우월향은 낮에는 웃음을 팔고 밤에는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등불을 밝혔습니다. 그 등불 아래에서 이희는 밤마다 공부했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마당에서 둘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과거에 급제한다면. 우월향은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반드시입니다. 이희는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월향은 잠시 달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 약속 잊지 마십시오. 달빛이 조용히 나당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훗날 어떤 운명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출세라는 이름의 악마. 세월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우월향의 집에는 늘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등불 아래에서 이희는 밤마다 글을 읽었습니다. 우월향은 낮에는 기방에서 웃음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시간은 천천히 쌓여갔습니다. 이휘의 글씨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문장은 날카로워졌고 생각은 깊어졌습니다. 마침내 과거 시험의 해가 다가왔습니다. 이희는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우월향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배웅했습니다. 돌아오십시오. 그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시험은 며칠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 왔습니다. 한양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과거 득제자의 이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희도 인파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마침내 방방이 붙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장원이다. 장원급제다. 이희의 이름이 맨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희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의 머리에 어사화가 씌워졌습니다. 붉은 꽃이 달린 관모가 햇빛 아래 빛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며 축하했습니다. 젊은 장원이라니 대단하구먼. 앞날이 창창하겠구나. 그러나 그 순간 이휘의 머릿속에는 한 사람만 떠올랐습니다. 월향이었습니다. 그는 곧장 말을 돌려 월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 다다르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잔치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월향이 혼자 준비한 상이었습니다. 상 위에는 술과 음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꽃병도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월향은 그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희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권세가로 유명한 김대감이었습니다. 김대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장원이라 들었네. 참으로 장한 일이네. 이희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김대감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아버지 일을 알고 있네. 그 말에 이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김대감은 낮게 말했습니다. 억울한 일이었지. 하지만 세상은 힘으로 움직이는 법일세. 이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대감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내가 자네를 도와줄 수 있네. 가문을 복권시키는 일도 말일세. 그 말은 달콤했습니다.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이휘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네. 김 대감이 말했습니다. 내 딸과 혼인을 하게.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이휘의 머릿속에는 여러 장면이 스쳤습니다. 붉은 우산 아래의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피로 쓴 의리, 그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달빛 아래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장면도 떠올랐습니다. 역적으로 몰려 죽어간 아버지였습니다. 무너진 가문의 대문이 떠올랐습니다. 이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대감은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은 의리로 움직이지 않네. 권력으로 움직이지. 그 말은 차갑게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날 밤 이희는 월향의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월향은 여전히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은 점점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잔치상은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월향은 밤이 깊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문이 열릴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월향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 온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편지 하나였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두고 간 편지였습니다. 월향은 천천히 그것을 펼쳤습니다.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천한 기생과의 인연은 애군이었다. 다시는 내 앞길을 막지 말라. 그 문장은 차갑게 적혀 있었습니다. 월향의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행렬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려한 가마가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길가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새 장원이라지. 김 대감 사위가 된다더군. 월향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마의 휘장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는 이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붉은 어사화가 머리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이희는 잠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월향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은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마는 다시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월향은 그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날 이후 월향은 다시 기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월향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하나를 새겼습니다. 에일이 피로 썼던 그 글자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의리는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날 밤 한 여인의 마음 속에서 10년의 시간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0년의 칼날과 늦은 참회. 세월은 어느새 10년이 흘렀습니다. 한양의 권력 지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희가 있었습니다. 장원급제 이후 그의 출세는 거침없었습니다. 관직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젊은 명재상이라 불렀습니다. 마침내 그는 정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화려한 관복이 그의 어깨를 덮었습니다. 대궐의 대신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존경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다른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희는 늘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늘 같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붉은 우산 아래의 새벽이었습니다. 흙탕물 속에서 울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 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월향의 얼굴이었습니다. 이희는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잊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의 책상 서랍 깊은 곳에는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피로 적힌 두 글자가 남아있는 종이었습니다. 에일이. 그 글자를 볼 때마다 이희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권력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권력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느 날 궁궐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대신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며칠 뒤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역모의 중심 인물로 지목된 사람은 정승, 이희였습니다. 이희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웃었습니다. 너무 익숙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포졸들이 그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관복이 거칠게 벗겨졌습니다. 정승의 집이 순식간에 죄인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휘는 국문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권세가 너무 커졌지. 김대감이 결국 움직였군. 이휘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에게 손을 내밀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김대감이었습니다. 국문장은 차가운 돌바닥 위에 있었습니다. 이휘는 묶인 채 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대신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김대감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여전히 온화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휘, 영무의 죄를 인정하는가? 이휘는 잠시 웃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했습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그 말에 국문장이 술렁였습니다. 김대감의 눈빛이 잠깐 차가워졌습니다. 증거가 있다. 장부와 서찰이 펼쳐졌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이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국문이 계속되었습니다. 매질이 이어졌습니다. 피가 돌바닥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희는 끝까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시간이 흘러 처형일이 정해졌습니다. 한양거리는 다시 소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승도 결국 역적이 되는군. 권력은 참 무서운 것이야. 처형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희는 국문장에 끌려 나왔습니다. 몸은 이미 만신창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듯했습니다. 그때 국문장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인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국문장 한가운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사람들이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김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여인은 품에서 묶인 장부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장부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모든 기록이 있습니다. 국문장이 술렁였습니다. 장부에는 수많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맨 위에는 김대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비리와 뇌물의 기록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기록이었습니다. 대신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대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이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월향이었습니다. 10년 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의 월향은 아니었습니다. 손은 거칠게 변해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깊은 상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국문장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대신들은 장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결국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이휘의 누명은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김 대감이 대신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희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월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월향의 손을 본 순간 멈추었습니다. 그 손은 이미 너무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고문과 세월이 남긴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이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월향. 그는 겨우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안합니다. 월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을 위해 온 것입니다. 이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월향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의리입니다. 그 말은 1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잠시 뒤 월향은 돌아섰습니다. 이희가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붙잡지 못했습니다. 월향은 이미 사람들 사이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월향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희는 다시 정승의 자리에 돌아갔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하나가 남았습니다. 지독한 외로움이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우산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피로 쓰여 있던 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에이리. 그 글자는 평생 그의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월향은 그날 국문장을 떠난 뒤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희도 그녀를 찾기 위해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지워진 사람 같았습니다. 이희는 다시 정승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충신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휘의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을 지켜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신이 버렸습니다. 이휘는 종종 국문장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상처투성이 손을 내밀던 월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손을 끝내 잡지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다시 흘러갔습니다. 어느 늦은 밤 이희는 서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조용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휘의 집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낡은 서찰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떤 분이 남기고 가셨습니다. 이희는 그 서찰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의리는 끝났습니다. 그 아래에는 낯익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월향의 글씨였습니다. 이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녀가 처음 했던 말이었습니다. 억울하다면 살아서 증명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희는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불러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제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0년 동안 김 대감의 집 주변에는 정체 모를 여인이 하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은 기방에서도 일했습니다. 상인으로도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때로는 하녀로도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그 여인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늘 한 가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장부였습니다. 뇌물과 권력 거래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10년 동안 모인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휘는 깨달았습니다. 월향이 1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말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 대감이 자신을 버린 그날부터 말입니다. 이희는 갑자기 숨이 막힌 듯 했습니다. 자신은 권력을 얻기 위해 월향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월향은 그 권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기생이었지만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희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것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것은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희는 종종 거리를 걸었습니다. 혹시라도 붉은 우산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월향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양 사람들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의 정승은 평생 권력을 가졌지만 평생 단 한 사람에게 빚진 채 살았다. 그 사람의 이름은 월향이었습니다.